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나태주 시인의 등 너머로 훔쳐듣는 대숲 바람 소리란 그 시입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주제는 이제 순수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겁니다. 회상과 함께 동시에 그리워하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서정적이고 또 우화적이고 회고, 그 다음에 애상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술상 특징에 가시면 시적 화자가 이 대숲바람 소리를 계기로요, 지난 과거의 그 서러웠던 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지난 과거의 그 상처를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쓰게 된 거고요. 화자가 과거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자신 있죠. 그 자신의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자신의 모습을 통합하면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자연의 소리죠. 대숲바람 소리니까. 그렇죠? 이 소리를 통해서 어린 유년 시절을 이제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적 이미지가 또 주된 이미지겠죠.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로 이제 전환해서 이 대숲의 아름다움도 이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고전 세계의 그 인물 심청이라든가 신봉사가 나오면서요, 이 대나무 숲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독자에게 제시합니다. 또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나가고, 또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 너머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이 제목 그대로네요. 그렇죠?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죠. 그다음 2연을 중심으로요. 2연을 기점으로 해서 1년과 3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의 화자의 서로 다른 모습이 1년과 3년이 다르거든요. 2연을 기점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자신의 어린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이러한 양상을 잘 제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학습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1년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 너머로 훔쳐듣는, 자, 훔쳐듣는다는 얘기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기 싫은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가 있고요. 남의 집이죠.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자, 이 청각적 심상이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어린 시절의 이 서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대나무 숲 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팠던 그 서러움의 기억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환기라는 단어는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둘 용어고요. 밤사이 내려와, 밤새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별들, 자, 초록별이 나왔는데 이 초록별의 의미는요, 떨어진 바람 소리에 떨어진 대나무 잎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꿈이 좌절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화자의 모습, 좌절된 모습, 이제 떨어졌다라는 이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시험장에서 하강적인 이미지, 요거를 좀 떠올리면서 문맥을 좀 추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렇게 멍들었다, 확실한 단어가 나왔죠. 이제 멍들었다, 그렇죠? 멍들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려와서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리고 날개 쪽지가 떨어졌었다.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강적인 이미지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사법은요, 비유법이 들어가는 화유법이죠, 화유법. 그리고 꿈을 가졌던 이 어린 시절, 이 화자의 소망이 좌절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청각을 시각화한 거죠. 왜냐면 소리를 갖다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청각이 시각화돼서 공감각적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린 날 뒤 울타리안 뒤뜰에서, 이 말이에요. 뒤뜰에서 매 맞고, 이유가 나왔네요. 구체적인 이유. 매를 맞고 혼자 숨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의 찌꺼기라는 얘기는요, 이 유년 시절, 이 어린 시절의 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앙금이 돼서 자기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죠. 비틀비틀이라는 것은 이제 비틀비틀이란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의태어고요. 이 자신의 어렸을 때의 아픔을 생동감 있게 독자에게 제시해주는 그러한 음성 상징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직도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상처가 남은 거고요. 이 거기 남아 있는데 바로 여기다 남아라고 쓰지 않고 다음 줄에 이렇게 썼죠. 이런 거를 봤다가 뭐라냐면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어린 시절의 그 아픈 기억, 이걸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던 화자의 그 심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연으로 가보실까요? 2연에 가보시면은
이제 고전 세계에 대한 이제 회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청이네 집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 심청이가 빌어먹으러 나갔다 이거예요. 동냥을 이제 하러 나갔고 신봉사는 이제 혼자 앉아서 이제 집에 있겠죠. 그러니까 심청이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신봉사의 모습을 이제 비유합니다. 이 날무에다가요. 날무처럼 지급법이 나왔죠. 이 날무라는 건 이제 생모예요, 생모. 그래서 끄들끄들하는 것은 이제 물기가 빠지고 적은 상태, 건조한 상태거든요. 의태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가난 속에서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신봉사의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졸고 있는 거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텐마루 끝에 개다리 소반. 개다리 소반은 이제 우리 봉산탈춤에 나옵니다만은 이 상다리 모양이 개 다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밥상을 개다리 소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밥상 위에 빈,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빈을 갖다 비인이라고 했다는 건 시적 자유잖아요. 시적 허용. 그래서 뭔가 텅 빈 거를 더욱더 뭐한다?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가난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발은 어떻습니까? 막사발이죠. 막사발. 그렇죠? 막사발에 자, 심청이네 집의 모습을 지금 여기까지 제시한 거고요. 화자의 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고전소설의 그 심청전의 장면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가난을 갖다가 제시해 준 겁니다. 화자의 가난을요. 그래서 우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이고요. 우회적인 제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부자로, 그렇죠. 마음은 부자로 쌓여졌던 그 햇살이, 자, 햇살이 나왔는데 이 햇살이 중요한 그 상징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대숫바람 소리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일련에.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품고 있었던 희망을 의미합니다. 희망과 어떤 기대,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햇살이겠죠. 다시 눈 떴다. 자, 다시란 말은 뭡니까? 좌절됐던 그 마음 속에서도 역시 다시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는 눈 뜨고라는 얘기는 싹이 새로 난다는 얘기고요. 희망이 되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서러운 기억을 포용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법을 쓰면서 희망이 되살아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반복하다 보니까 리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 기억만 떠올렸던 화자가 이제는 어때요? 희망을 간직했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시상 전환의 부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승상내. 자, 장승상내는 이제 심청도에 나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참대밭이라는 건요, 이제 대나무밭 중에서도 이제 굵은, 가장 굵은 대나무밭을 이제 참대밭 또는 왕대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레소리, 대나무밭의 이제 우레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좀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무너졌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요. 이 장승상내 참대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레소리가 달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상이 전환됐는데 여기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일단 힌트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장승상내입니다. 이 장승상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청전에서 보시면 이댁 마님께서 어때요? 심청이가 이제 효심이 깊고 착한 성품을 아낍니다. 그래서 수양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대신 갚아주렸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장승상내가. 그러니까 심청전에서 어때요? 심청이가 아주 귀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심청을 지극히 아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생상댁에 다녀오면 음식도 한가득 이제 얻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봉사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상댁 참대밭 우레소리는요, 심청에게는 어때요?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의 소리입니다. 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 더욱 강렬히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3년을 보실까요? 3년에 보시면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추억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하고요. 그에 대한 그리움에 빠집니다. 자, 보실까요? 등나무로 훔쳐듣는 남의 집 대숫바람 소리 속에는, 이 말은 이제 제목 그대로니까 반복이 된 거죠. 우리 1년에서. 1행과 19가 지금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조와 운율을 얻는 이 효과를 줍니다. 내 어린 날. 시적화자죠. 나의 어린 날. 그러니까 어린 날이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과거 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을 벌려 잡다 놓쳐버린 벌거벗은 햇살. 햇살 또 나왔죠. 이 햇살의 그 반쪽이, 자, 햇살의 반쪽이라는 것은 햇살의 반쪽, 자기의 어떤 품은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건 자기 어렸을 때 그 순수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햇살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자기 혼자 심심해서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반복법을 썼죠, 여기서. 그리고 의인법입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저 멀리서 너 뭐하니? 왜 나 잡으러 오지 않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심심해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는데 너 왜 오지 않니? 나를 잡아봐. 막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저과자가 과거에 그 기억 속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저과자는 아직 희망은 있구나. 응? 그 희망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응? 앞으로 진출해야 된다. 앞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달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장면이요. 그래서 요 햇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햇살이 물구나무 서 있다, 또 혼자 심심해서 반짝인다라는 의미는 희망이 눈앞에 보이고 그 희망을 잡으러 앞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시를 잘 감상을 했고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잘 분석하셔서 시를 잘 이해하셔서 다른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